우와.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문양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한지가 이렇게 당나무 문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럼 이 노란 색깔 이게 그게 황토죠. 그냥? 여기서 황토 보이는 곳은 저쪽에 저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저쪽에 한번 열어보세요. 저 벽에 한지를 붙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 되게 회치하셨던데. 그리고 요 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이게 벽의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숯을 넣는 거예요. 숯. 이 안에 만들어서 숯이 들어있고 대나무를 엮어서 이 양쪽에다가 황토 미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요 벽체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황토 미장을 해서 다시 한번 미장을 또 하고 바깥에는 다시 흙미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미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미장을 해서 이 벽이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붕에다가도 이렇게 숯으로 구워서 단열재를 넣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이 집은 숯으로 이렇게 폭 덮은 거예요. 단열, 이 건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기공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기층이. 이 단열은 공기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가 그 이중유리하고 그 단창하고 이중창하고 단열이 틀린 게 유리가 많아서 단열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공기층이 더 생기기 때문에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는 단열재가 아니에요. 거꾸로 추결재예요. 그러니까 열을 뺏어서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는 공기층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창 뭐 독일식 시스템 창 뭐 이렇게 얘기 단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단창 중에서도 잘 되게 하려고 이상한 짓을 해놓은 거예요. 단창 중에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뭐 시스템 창이 아무리 단창이 단열이 잘 된다고 해도 이중창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창이 단열이 아무리 잘 되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이중창 끼면 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열, 이 공기층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공도 많고. 그래서 이 집이 엄청나게 따뜻한 거예요. 한옥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이 집 여기는 단열을 안 하고, 난방을 안 하거든요. 좀 전에 1시간 전에 들은 거예요. 아예 안 해요, 여기는. 그래서 저도 한국은 춥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이, 요즘의 한옥은 어떠냐면, 이렇게 벽을 만들고 뼈대는 이렇게 세워놓고 요 벽은 단열재로 인슐레이션을 넣고 또는 뭐 AH 벽돌을 넣고 안에다가 건식으로 해버리잖아요. 석고대고 거꾸로 건식 방식으로 뭐 도배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려요. 습식을 안 해요, 이렇게. 네, 그럼 뼈대만 한옥이었던 거예요. 뼈대만. 그러니까 보기만 한옥이야, 이렇게. 근데 이 전통 방식으로 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단열이 안 되고 보수가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나무하고 흙하고 만나면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줄고 흙도 줄잖아요. 시간이 가면. 나무도 조금 줄고 흙도 조금 줄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나무가 줄고 흙이 줄었죠. 여기 틈이 생겼죠. 여기 틈이 생겼잖아요. 이 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전에 전통 한옥은 이렇게 흙미장을 하면 여기에서 바람이 바깥에도 이렇게 보일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은 여기서 보면 있네 흙이. 아니 전혀 바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불이 흔들리는 예, 집이구나. 흔들려야지. 바람이 들어오면 이게 위로 흔들려야 되잖아요.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만 단열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틈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틈도 우리가 잡는 기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한옥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화재 안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일반 집이나
그 저희가 짓는 한옥이나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기능적인 면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자연의 원리니까 자연의 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벌어지는 건 자연의 원리인데 이걸 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 거짓말하는 건데 바람이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요런 셈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그 단열재를 우리 기존에 있는 단열재, 인슐레이션 뭐 이런 거를 사용해도 단열은 잘 되겠죠. 근데 우리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밀폐용기, 그러니까 락앤락 같은 거, 글라스락 같은 그 밀폐용기에다가 김치를 넣는 거하고 항아리에다 김치를 넣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왜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틀려. 희상이 많이 틀리고 뭐 이상하대 하여튼간 그렇잖아요. 기존에 짓는 모든 집은 다 밀폐용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에워싸는 거예요. 밀봉하는 거고 이 집의 기본 원리는 숨쉬는 벽인 거예요. 항아리같이. 그러니까 뭘 막질 않아요. 비닐로 막거나 뭘로 막거나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황토도 숨을 쉬고 가운데 있는 단열재 숯도 숨을 쉬고 바깥에 것도 숨 쉬는 벽인데 단열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숨 쉬는 벽을 유지해줘야 건강이 좋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자 흙집에서 살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실내 습도예요. 습도. 습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던지 모르겠지만 모텔 생활 200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목이 말라요. 굉장히 건조해요. 이 콘크리트 건물은. 근데 이 황토집은 가습기나 제습기가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건조하다는 게 없어요. 건조하면 얘가 다시 내뱉고 얘가 신라가 습하면 얘가 빨아먹고 뱉어내고 항아리같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일반 집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빠지면 이렇게 미쳐서 이 집만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요거만 계속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그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 건물이잖아요. 옛 건물. 전통 건축이잖아요. 근데 전통 건축을 받아들일 때 불필요한 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건 또 보완해야 되고 나쁜 건 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 전통을 계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한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기둥이 동그랬잖아요. 그쵸? 석가래도 동그랬어요. 그쵸? 동그랬어요. 근데 왜 동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네모나게 만들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껍질을 벗겨서 대패 정도만 하고 쓸 수밖에 없는 그거를 사각으로 키려고 하는 재재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각으로 해야 될 꼭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편안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석가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 동그란 석가래를 쓰면 예를 들어 바깥에 이제 저런 나무의 석가래가 이렇게 걸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만나는 점이 점으로 만나는 거죠. 동그라니까. 그렇죠? 사각으로 면으로 만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점으로 만나게 되면 이 나무는 틀어지고 돌아가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마르고 비틀어지고 하는데 원형은 돌게 돼 있어요. 비틀어져요. 비틀어지면서 만나는 요 부분에서 바람이 황소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우풍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풍이 있다 그러는 우풍의 한옥의 우풍은 다 요 부분이에요. 석가래하고 만나는 요 부분. 이걸 단골막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이런 기둥을 썰어서 석가래로 만들면 동그란 나무보다 더 비싸겠죠. 더 비싸죠. 사각이 더 비싼 거예요. 원형보다. 근데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거는 과감히 바꿔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벽 같은 경우에 전통 방법을 사용하는 숨쉬는 벽을 유지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개량해서
시간 경력을 유지해서 단열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게 그래야지만 생활형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단열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되는 집하고 단열이 잘 되는 집하고 두 집에서 똑같이 살아보면 두 개 다 따뜻해요. 그러니까 단열이 안 되는 집도 안 따뜻한 게 아닙니다. 단 뭔 차이가 있냐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일러가 계속 들어가겠지. 계속 대표줘야 되니까. 단열이 안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열기가 여기서 먹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단열이 안 되는 거는. 빠져나가는 건데 단열이 잘 되면 가둬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한번 돌면 안 도는 거예요. 단열의 차이는 그런 차이예요. 결국 연료비의 차이가 있고 그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적게 들어간다. 괜히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